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암거 터널의 수리 특성 곡선이라는 주제를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게 조금 전문적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하고 꽤 관련이 깊거든요. 이번 저희 미션은 이 수리 특성 곡선이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실제 시설물 설계나 안전 확보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 수리 특성 곡선이라는 거, 이게 대체 뭘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암거나 터널 같은 구조물 안에서 물의 양, 그러니까 유량이 변할 때 물 깊이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물 높이랑 양의 관계만 딱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그 구조물의 단면 모양이라던가 기울기, 또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 이런 여러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곡선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정보가 담겨 있다. 네, 이걸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측이요? 근데 그 예측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만약에 이 곡선 없이 그냥 감으로 설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예상되는 그 최대 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려면 터널 단면을 얼마나 크게 해야 할지, 또 경사는 어떻게 줘야 할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너무 작게 만들면 큰일 나고. 맞아요. 물이 넘쳐서 주변 도로가 잠기거나 심하면 구조물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너무 크게 만들면 그건 그거대로 돈 낭비잖아요.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거죠. 아, 바로 이 곡선이 그 최적의 지점,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그 지점을 찾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경제성, 이 두 개 사이에서 그 최적의 균형점을 딱 찾아주는 필수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냥 물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 이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상류 지역의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데도 쓰입니다. 특정 유량이 이렇게 흘러들어올 때 상류 쪽 물높이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걸 미리 알아야 뭐 제방 높이를 정하든가 아니면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은 없는지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안정적인 설계에 아주 기초가 되는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또 그 내부 흐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개수로 흐름하고 관수로 흐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이제 물이 흐르는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개수로 흐름은 물 표면이 공기랑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 상태고 주로 중력 때문에 물이 흐릅니다. 하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우리 흔히 보는 하천이나 뚜껑 없는 수로의 흐름, 그걸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반면에 관수로 흐름은 터널이나 파이프가 물로 완전히 꽉 찬 상태예요.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서 흐르는 거죠. 수도관 속의 물처럼요? 네, 그게 대표적이죠. 꽉 찬 파이프 안에서 흐르는 거. 그럼 하나는 좀 열려 있고 다른 하나는 꽉 막힌 파이프 같은 느낌. 그럼 이 흐름들의 영향주는 요인들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다르죠. 특히 개수로 흐름에서는 그 표면의 거칠기, 자료에 나온 매닝 개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나 바닥의 경사, 그리고 또 물길 안에 뭐 흙이나 쓰레기 같은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것들이 유속이랑 수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수로 흐름에서는 마찰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중요하고요. 수리 특성 곡선은 바로 이런 요인들을 다 반영해서 각각의 흐름 상태에서 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잡한 곡선을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수학 공식 같은 걸 쓰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개수로 흐름을 계산할 때는 주로 매닝 공식이라는 경형식을 많이 써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사, 단면 모양, 조도 개수, 그러니까 거칠기죠. 이걸 이용해서 유량, 유속, 수심의 관계를 나타내 주거든요. 반면에 관수로 흐름, 즉 꽉 찬 흐름에서는 압력 손실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르시 위스파크 공식 같은 다른 수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입구나 출구 조건에 따라서 오리피스나 위어 공식을 쓴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네. 그건 이제 물이 구조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 특정 지점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서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건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가 아주 좁은 구멍, 오리피스 형태라든가
아니면 물이 어떤 턱, 위어라고 하죠. 그걸 넘어 흐르는 상황에서는 그 지점에서의 수위랑 유량 관계를 설명하는 별도의 공식을 적용해야 전체 흐름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아, 병목 지점 같은 걸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 흐름진이 어디가 흐름을 딱 제어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복잡한데요. 근데 실제 설계 기준값들도 좀 흥미로웠어요. 콘크리트 암거의 매닝 조도 계수가 보통 0.011에서 0.012 사이다. 그리고 퇴적을 막으려면 최소 0.2%에서 0.5% 경사를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단면적에 20% 이상 여유를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맞게 만들면 안 되나? 그 20% 여유 단면적은 일종의 안전율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안전율이요. 네. 혹시라도 토사나 쓰레기가 쌓여서 실제 물이 흐르는 단면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비가 와서 유량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설물을 오랫동안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0.2에서 0.5% 경사는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이 너무 천천히 흐르면 흙 같은 게 가라앉아서 쌓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사를 줘서 물이 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퇴적물이 쌓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아하. 와, 근데요. 제가 자료표 보다가 진짜 재밌는 걸 봤어요. 원형관에서 맹인 공식을 써보면 물이 관에 한 81% 정도 찼을 때 유속이 제일 빠르고 93% 정도 찼을 때 유량이 제일 많다고요. 아니 완전히 꽉 찼을 때가 최대가 아니라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의외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수리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통 생각하면 그냥 관이 꽉 찼을 때 물이 제일 많이, 제일 빨리 흐를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이 어느 정도 이상 차오르면 원형관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되면요. 물이랑 관 벽면 사이의 마찰 면적, 이걸 이제 접수 주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량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시작해요. 아, 마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꽉 차게 되면 천장 부분의 마찰 저항까지 더해지니까 오히려 유속하고 유량이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와. 그래서 최대 효율 지점이 100% 꽉 찬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이거 설계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꽉 채우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수리 특성 곡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 곡선은 그냥 이론적인 그래프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정말 실용적으로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거나 터널의 최적 크기, 경사 결정하는 기본 도구고요. 네. 또 특정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얼마나 잠길지 그 예상 침수 범위를 평가하고 이걸 바탕으로 도시 배수 시스템 운영 계획을 세운다던가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침수 예측에도 쓰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의 성명을 평가해서 보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홍수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이 구조물이 안전한가, 이걸 판단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오늘 좀 정리해보면 이 수리 특성 곡선이라는 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물의 흐름을 예측하고 제어해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및 암거나 산을 뚫는 터널 같은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뭐랄까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복잡한 수리 현상을 하나의 곡선으로 딱 보여주고 또 수치화해서 엔지니어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에 없던 엄청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불확실성이 커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자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할 때 적용하는 그 20%의 단면 여유 같은 안전 여유 기준이 과연 미래의 기후 조건에도 충분할까요? 앞으로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런 구조물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안전율 개념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여유율을 더 높이는 게 답일지, 아니면 뭔가 더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기준이라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